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과목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 작성 자체가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어떤 흐름대로 작성하면 좋겠는지를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과 관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짚고 넘어가고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용 슬라이드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라. 부가적인 것들은 설명을 통해서 하거나 실습을 통해서 느끼게 하면 되는 거고요. 강의용 슬라이드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참여한 만큼 아웃풋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우리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막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안 풀리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풀려면 안 풀려요. 왜? 그거는 선생님이 푸는 거지 내가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풀 수 있게,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게, 그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의견을 내고 이럴 수 있게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 주제와 연관성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출력물 혹은 중요한 부품 그 상황에 대한 뉴스거리 이런 보조자료 있죠. 뉴스는 이런 거죠. 환경안전교육 할 때 폭발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를 따갖고 와가지고 이 폭발사고가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습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교육 보조자료가 어떤 게 좀 있겠는지 설계를 하시면서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교환 또는 레슨 플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세부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써야 계획된 대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해요. 안 그러면 잔소리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살짝 리뷰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말씀드렸었죠. 행동동사 평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학습 목표를 기술을 하는데 그 학습 목표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고 과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듈별 목표가 있을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기술을 하고 순서 앞으로 얘기할 건데요. 이 순서를 정하고 도입, 본론, 결론, 전체 흐름, 모듈 내의 흐름에 대한 부분, 실습을 어떤 걸 할 것인지, 교수 방법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진행할 내용들은 이 내용,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내용 조금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제별 계열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선형 계열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제별 계열화는 말 그대로 순서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나선형 계열화는 무슨 얘기인지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거죠. 직무의 깊이를 더해간다라고 할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신입사원이 작성에 대한 복잡한 양식이 있어요. 그 복잡한 양식에 숫자라든지 내용들을 정확히 잘 기입을 해야 돼요. 품질에서 보통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복잡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대한 설명을 그 배경이나 원리를 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도 돼. 이 칸에다가는 어떤 걸 써. 이 칸에다가는 숫자를 써. 이 칸에다가는 S, Y나 N을 써.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부분을 교육을 일단 쭉 해요. 그래서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만 쭉 이해를 시켜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흐름에 대한 건 이해를 했지. 파악을 한 다음에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해준 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작성에 대한 원리나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을 쭉 교육시키면 아니면 조직 넓이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못 체크했을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내가 갖고 있는 양식에 대한 이해도를 더 깊게 하거나 이해도를 넓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깊이를 조금씩 깊이를 깊이 하는 나선형 계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계열화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 내에서 직무 교육을 레벨 1, 2, 3 이런 식으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쓰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시간적 순서로 배열, 업무 순서겠죠? 네, 시간적 순서로 배열 당연한 거고요. 전체에서부터 부분 계열화, 이거는 머릿속에서 매핑을 잡아주는 겁니다. 전체 교육과정 흐름 중에서 부분 갈 때 이 부분이 전체 중에서 어디쯤이다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놓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반대로 부분에서 전체를 계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을 설득하는 개인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개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선 일반적인 결론을 내는 게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인데 압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그 장비가 일정 압력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압력 게이지가 있는데 그 압력 게이지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강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이 모르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압력에 대한 단위, 측정 방법, 왜 이게 다른지를 강의를 쭉 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라니까 어렵게 들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부품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직원들이 이런 다음에 시험 문제를 보니까 못 풀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 압력 게이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표시되는 단위라든지 상황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이걸 잘 몰라서 실수한 경험이 종종 있는데 이러이러한 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맞아요.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론을 얘기했으면 전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만 바꿔도 교육 효과성이 올라가요. 잘 알려진 정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정보를 한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는 게 효과적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죠. 일반적인 내용부터 특수한 내용 계열화하는 게 좋습니다. 단계적 계열화, 교과서적인 얘기네요. 단순 이해하기 쉬운 내용부터 복잡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점점 당연히 이렇게 가야겠죠. 학교 다닐 때 배운 적 있으시죠? 개념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사례, 시범을 보여주고 실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혹은 실습부터 해봐. 해보니까 어떤 게 어려웠어? 어떤 개선점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발표를 했을 때 강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 이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교육 방법이 좋겠는지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법과 귀납법만이냐? 아니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들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듈 안에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면역법을 하는데 여기 안에 모듈은 귀납법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듈은 시계열로 시간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육과정은 하나의 전체를 다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 큰 흐름은 시계열인데 시계열 안에서는 면역법을 할 수도 있고 귀납법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섞일 수도 있는 거기도 하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었으면 실습이었을 텐데 몇 가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모바일 비즈니스 EA라는 과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비즈니스 트렌드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모바일 비즈니스 트렌드 면역법을 쓸까요? 그것도 방법이겠죠. 귀납법? 시계열론이 제일 좋겠죠? 모바일 트렌드의 변화, 그렇죠? 어떤 기술이 발전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됐어. 이게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새로운 기술이 발견돼가지고 누가 어떤 걸 시도했더니 성공해서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 이런 식으로 시계열적인 흐름이 제일 좋겠죠? 모바일 기반 기술, 이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시계열도 나쁘진 않아요. 시계열도 나쁘지 않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친숙한 거, 익숙한 거, 쉬운 거부터 하면 좋겠죠? 네, 모바일 기반 기술인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쯤은 경험해봤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쉬운 거나 익숙한 거, 친숙한 거, 경험해봤을 만한 것 중심으로 교육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네요. 모바일 웹 2.0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계열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좀 됐으면 이런 식으로 계열화를 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 양식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과정 명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모듈 안에 내용들을 적잖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써 있는 과정 명세서를 보게 되면 이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과정에 대한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내용 설계, 상세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전략의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